아, 네, 환영합니다. 오늘 양자 소프트웨어 스터디에서는 정윤님께서 Quadratic Speedups in Quantum Canalized Binary Classification이라고 최근에 하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윤이라고 하고, 다음 학기에 연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예비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가 학부연구생 때 연구했던 주제로 발표를 두 보려고 번이나 합니다. 했는데, 네. 음, 이게 주제 오늘 목차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실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 논문은 이제 최근에 제 어드밴스드 퀀텀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이 QR 코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퀀텀 커널라이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슈퍼바이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진 분류 문제고요. 어떤 레이블 샘플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 테스트 데이터 x 틸다의 그 레이블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데이터셋 D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서 n은 넘버 오브 피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커널라이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커널라이즈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학습 과정이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이 클래시파이어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라고 불리는 어떤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 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이 y 틸다를 계산을 하는 예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가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K가 커널을 의미하고 이 WM이라는 것은 non negative weight. non negative weight는 그냥 어떤 음,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그냥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퀀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수값이 1로 이 상수값들 이 웨이트들의 합이 1로 이제 컨스트레인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의 차이고 그 퀀텀과 클래시컬의 차이는 음, 네. 그럼 좀 발표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솔직히 이 수식만 봐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 있고 X2라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 있을 때 두 개의 이제 클래스가 서로 다르다고 얘는 클래스가 0이고 얘는 클래스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X 틸다라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X 틸다의 클래스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1위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을까요? 1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더 가까운 애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죠. 사실 이 클래시파이어가 사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사실 해결을 하는 거고, 음, 근데 그럼 이제 너무 단순하지 않냐라고 사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커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커널이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커널 트릭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SVM에서 사실 커널 트릭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SVM 일단 어떤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동그라미 데이터랑 그 X 데이터를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두 개의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이제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쉽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직선 하나로는 어떻게 해도 얘네를 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피처 매핑이라는 건데, 이거를 어떤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잘 시키면은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피처 매핑이고, 피처, 어떤 피처 매핑을 통해서 이런 스페이스로 더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리니어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에 사용되는 결과가 이제 커널 트릭이라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X랑 X 틸다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피처 매핑을 통해서, 음, 이거는 이제 어떤 피처 매핑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보내면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이 SVM에서 사용하는 그 피처 매핑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거에 대한 계산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 두 개를 직접 계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피처 매핑은 항상 넌 리니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리니어 매핑도 당연히 없는 건 아닌데, 리니어 매핑을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리니어 매핑이라는 것은 결국엔 데이터들끼리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리니어 매핑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넌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새로운 디멘전으로 보내는데, 이 F라는 디멘전이 이 X라는 디멘전보다 더 하이 디멘셔널이고 더 높은 차원의 디멘전이고, 그래서 이 파이 X랑 파이 X 틸다를 직접 계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SVM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사실 이거를 직접 계산해야 된다면 이 SVM은 아마 쓸모가 없는 알고리즘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SVM에서 필요한 거는 이 두 데이터의 내적이거든요. 이 F라는 스페이스에서의 이 두 데이터 셋의 내적인 거죠. 이 내적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파이 X랑 파이 X 틸다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음,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을 우리는 이제 커널이라고 합니다. X와 X 틸다의 커널을 우리는 이 하이 디멘션 스페이스에서 매핑된 그 두 데이터의 내적을 이제 커널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개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 커널만 계산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조금 쉬워진 거죠. 이제 이 하이 디멘션에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 로우 디멘션에서 커널만 계산을 하면은 이 하이 디멘션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커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도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좀 더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리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x til다면은 이제 각각의 그 디스턴스를 아니 그 커널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값이 뭐 여기 둘 다 커널 값이 2, 2, 1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클래스 0, 여기가 클래스 1이라고 했을 때 이쪽 그 클래스 1과 가까운 커널 값이 더 크겠죠. 여기에 가까운 건 4고 여긴 2니까 우리가 더 커널 값이 다 합쳤을 때 커널 값이 더 큰 쪽으로 이 y 틸다를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커널라이즈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요. 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괜찮나요? 네, 저는 이해됐습니다만. 다른 분들 그렇고 질문 하시려면.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제 말 끊고 항상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을 이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제 커널에 이제 정의가 좀 써져 있는데 사실 커널의 정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지금은 이제 커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커널은 이제 그 시밀러리티를 매조하는 어떤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가까운 게 값이 더 컸죠. 그래서 더 가까울수록 그 시밀러리티가 커지니까 더 높은 커널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아까 커널이라는 것을 이제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네네, 네, 첫 페이지의 마지막 수식에 보면은 네, 웨이트 앞에 마이너스 1, 2D, Y, M이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지금 플러스로 가면은 그 YM이랑 같은 클래스로 기여를 하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반대인 거예요. 네네, 네, 예, 어쨌든 맞아요. 이게 클래스를 두 개라서 지금 양수로 기여하냐, 음수로 기여하냐를 나눈 것 같은데 네, 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다른 문제면은 음.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YM 웨이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 다른 문제라면 YM을 이렇게 넣으면은 안 되고요. YM을 따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 YM으로 넣으면 안 되고, 그,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서킷이 나오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때 어떤 알겠습니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음, 네. 그래서 커널은 measure of similarity를 나타내는 어떤 매트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퀀텀에서 이제 커널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이제 하다마스 테스트랑 이제 수압 테스트로 저희가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다마 테스트나 수압 테스트는 그 두 퀀텀 스테이트의 피델리티를 좀 더 익스포넨셜하게 빠르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하다마 테스트 서킷이고 이게 이제 수압 테스트 서킷인데 여기서 UXM의 인코딩 방법이고요. 이런 U라는 이 어떤 인코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그런
이 하다마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그 XM과 X 틸다를 인코딩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제 커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커널이 저희는 앰플리튜드 인코딩을 사실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쭉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커널이 사실 인코딩에 완전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코딩 방법이 사실 달라지면 커널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앰플리튜드 인코딩을 가정을 했고 이런 커널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은 사실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기 이제 인코딩에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n큐빗이 있으면 그러니까 n큐빗이 있으면은 이에 n승계의 어떤 정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익스포넨셜한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 하다마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를 설명한 그런 논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사실 어떤 컴퓨테이셔널 스피드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간에서의 스피드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하다마트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가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퀀텀 커널라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하다마트 클래시파이어랑 이제 수학 테스트 클래시파이어인데 이것도 이제 이 하다마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넘버 오브 피처에 대해서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넘버 오브 피처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한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다.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을 사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일단 이거는 오리지널 하다맛 클래시파이어는 사실 아니고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조금 수정을 한 건데, 수정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수정 내용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거에 비해서는 그 서킷 사이즈가 좀 줄었다 정도고요. 어떤 그 같은 일을 사실 수행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반원 약간 반 채워진 원은 약간 유니폼리 컨트롤도 됐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큐빗이 질문이 있는데요. 위에 큐빗이 네네. 0이든 1이든 둘 중에 한 군데 걸린다는 건가요? 위에 큐빗이 어떤 큐빗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여기 서킷에서 네. 화이트 돛이랑 블랙 닷이 걸려져 있는 쪽 큐빗이요. 네네. 아, 이거는 이제 클래스 0인애를 넣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은,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가 1인애를 넣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따로 인코딩을 하는데, 따로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만 거거든요. 혹시 그거를 질문하는 게 맞으실까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얻을 수 있는, 알- 있는 이제 서킷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테스트 클래시파이어도 사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제 다른 게 이제 커널이 좀 다르고, 이런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이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랑 그 트레이닝 데이터랑 서로 이제 다른 큐빗에다 인코딩을 하고 얘는 이제 같은 큐빗에 인코딩을 한다. 사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떤 커널 베이스드 알고리즘, 커널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서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이거 준비를 했는데, 음, 먼저 여기를 이 두 개 서킷 똑같이 이제 세 부분으로 사실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풋사이 H라고 하는 거, 풋사이 H 또는 풋사이 S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코딩, 그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탱글먼트가 아니라 어떤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아니 풋사이 1이고요. 그리고 풋사이 F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가 됩니다. 처음에 스테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모든 데이터를 사실 슈퍼포지션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게 그 동욱님이 그 저저번 주에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그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그 멀티 컨트롤 큐빗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거랑 사실 같은 논리예요. 어떤, 저희가 이제 M 큐빗을 이제 인덱스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 큐빗을, 인덱스 큐빗에 하나하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인코딩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라지 M이 총 데이터가 그냥 두 개라고 할게요. 클래스 0 클래스 하나, 클래스 1 클래스 하나. 그러면 인덱스 큐빗이 그냥 유니폼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면 그냥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고 여기다가 제 XM1 그러니까 X1 제로 여기다가 X4 1 이런 식으로 사실 인코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큐빗이 총 로그 2 M개가 필요하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인덱싱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 멀티 컨트롤 게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인덱싱을 시켜주는 과정이 우리는 이제 이거를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알고리즘에 이제 사실 인코딩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아니 유니폼은 아니고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슈퍼포지션 시킨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인터피어런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인터피어런스를 각각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스테이트를 얻게 되는 사실 네, 이런 스테이트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원 메저먼트이기 때문에 이거 G expectation 메저먼트고요. G베이스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스테이트를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하다마드 클래시파이어를 설명한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 유니폼 슈퍼포지션을 시키는 것 자체를 사실 우리가 로그 2 M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라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처음에 그 스테이트를 준비를 할 때 이 M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M이 이 M 스테 인덱스 큐빗이 끝까지 사실 사용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준비를 한 이후에는 어떤 퀀텀 오퍼레이션에서도 사용이 안 되고 메저먼트에서도 이 인덱스 큐빗을
매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 준비를 한 이후에는.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사실 그냥 이 인덱스 큐빗을 그냥 트레이스 아웃을 하면은 트레이스 아웃을 하고 이제 연산한 거랑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인덱스 큐빗을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보면은 어떤 이런 이런 믹스 스테이트를 얻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 믹스 스테이트에다가 그 하다마 테스트나 수학 테스트를 한 거랑 이 과정이랑 사실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M이 어차피 끝까지 쓰이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스 아웃을 한 후에 여기다가 그 하다마 테스트나 수학 테스트를 해도 우리가 그거를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다마 테스트나 수학 테스트를 한다는 게 어떤 거랑 이제 똑같냐면 저희 아까 하다마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를 여기다가 그냥 쓰겠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 이거라고 했죠. 근데 저희가 이 H를 만약에 좀 바꾸면은 어떤 로테이션 게이트로 어떤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로테이션 게이트로 바꾸면은 이 G expectation value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람다라는 친구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크 사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이거를 총 이제 라지 M개 각각 라지 M개의 서킷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 클래시컬리 더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다마 테스트랑 수학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 왔다 갔다 하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이 과정이랑 이거를 총 라지 M개 만들어서 각각 클래시컬리 그냥 이게 총 이 Z expectation M이 총 M개 있을 테니까 이거를 각각 이렇게 더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이 사실 더 좋은 게 이 첫 번째 과정은 서킷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인덱싱을 할 때 로그 2 M개의 인덱스 큐빗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인덱스 큐빗을 다 컨트롤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뎁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반해 이거를 그냥 M개 만드는 거는 사실 패러럴하게 할 수 있고 어떤 패러럴하게 안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시퀀셜리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뎁스가 이 컨트롤 게이트가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냥 이거를 N번 해서 그냥 각각 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저 결과도 똑같고 사실 그 두 개를 구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여기서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시키는 게 사실 아무짝에 의미가 없고 이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음,
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 어,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클래시파이어 모두 처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두 슈퍼포지션 시켜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는 듯이 사실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양자 컴퓨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마치 한 번에 어, 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한 번에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 데이터셋을 다 이제 슈퍼포징 시키는 게 그 어떠한 그 양자적인 이득이라든지 어떤 계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이득이 없고 그냥 이제 서킷의 사이즈만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저 논문의 이제 키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사실 어, 이 슈퍼포지션을 활용하고자 이제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붙여서 이 슈퍼포지션을 활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제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을 먼저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약간 너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이런 psi라는 스테이트가 있을 때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은 A를 이제 여기서 A를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서킷인데 서킷을 보면 사실 QP랑 되게 닮았어요. QP랑 닮은 게 아니라 QP랑 사실 똑같죠. 그래서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의 어떤 변형된 팬텀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원래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은 여기가 이제 어떤 유니터리지만 우리는 여기를 이제 그로브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퀀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SE는 그런 그로브 오퍼레이터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A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음, 그러고 이제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 그 A를 추정하는 만큼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클래시컬에 비해서 어떤 쿼드레틱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옵티멀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스피드업을 얻을 수는 없고, 쿼드레틱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알고리즘. 음,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QA를 샘플 사이가 이런 이제 스테이트일 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떤 A라는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 그 오라클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로브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V는 디퓨전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친구고요. 그래서 UF는 페이지 오라클, 우리가 원하는 타겟 스테이트의 페이지만 바꿔주는 페이지 오라클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 Q의 아이겐 벡터가 Q의 아이겐 벡터를 이제 psi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때 이 psi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둘로 사실 정의가 돼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둘로 사실 우리가 psi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의할 수가 있고 때문에 이 psi를 이 두 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psi가 이 psi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실 정의가 되거든요. 음, psi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가 돼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QP를 하게 되면은 이 수분의 세타나 이게 결국에 투분의 세타나 마이너스 투분의 세타를 QP를 통해서 QP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음, 예? 이거 아니- 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A라는 아이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논문에서 사실 제가 한 거는 여기 이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중첩 상태로 두는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을 쳐서 어떤 쿼드레틱 스피드업을 보이는 그런 그런 연구였고요. 네, 그런 연구입니다. 사실 발표 여기서 끝인데 아, 제가 뭐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아니요, 좋은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쿼드라틱 스피드업 자체는 페이스 에스티메이션이나 퀀텀 푸리어 트랜스폼이 갖는 크기가 소스인 거죠. 네네.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 갖는 게 그거 뭐야 근원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거는 저희가 프리시전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엔실러 네, 큐브에서 몇 개를 더 붙일지를 이제 아까 그림에서 맞아요. 정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아까 예전 질문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그룹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런 쪽으로 음, 가면은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돼요? 좀 마일드하게 변하나요? 사실 제가 멀티를 다루진 않았어서 네. 컴플렉시티는 제가 바이너리까지밖에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컴플렉시티가 멀티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멀티 클래스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도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클래스 맞아요.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1비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0, 올, 1. 네네. 네, 그래서 결국 넘버 하나를 그러니까 페이즈 하나를 읽어야 되는 거랑도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음. 사실 그 멀티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클래스가 이렇게 세 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아, 네, 일종의 그게 바이섹션 이제, 메서드 비슷하게 하는 거네. 네, 예, 예. 네, 맞아요. 이런 방법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좀 코스트가 좀 크죠. 그리고 어차피 약간 두 번을 결국엔 해야 되는 클래스들의, 거니까. 그쵸, 클래스들의 약간 코릴레이션이라 해야 되나? 뭐가 가까운 네, 클래스고 뭐가 먼 클래스인지 이런 걸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멀티클래스로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는 사실 그 수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 멀티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완전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정도로 생각이 나진 않아서 그거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꼭 알아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알아주시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니면 녹화는 그럼 일단 오늘 여기서 중지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